네, 2022학년도 약학대학 대입 전형 계획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올해 재수나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네, 박진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성호 종로 하늘교육 대표를 만나 올해 수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성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학대학의 대입 전형, 또 학부 선발이 14년여 만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뭐 여러 관심도 많을 거고,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국 이제 37개 대학에서 약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사실 2,000명 규모는 기존의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다 합산한 인원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규모가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선발 규모에서 수시를 한 55%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수시에서는 학교 내신이 거의 한 1.5에서 한 2.0 등급대 정도는 돼야 좀 합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수시에서는 다른 일반 대학 전형과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에서 수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시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시에서는 영어가 한 1등급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국어, 수학, 탐구에서 전체 한 수능 문제에서 한 8문제에서 한 9문제 정도를 틀려야 될 정도의 규모라고, 이 정도 돼야 합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한 45%인데 다른 보통 일반 대학이 정시 규모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규모로 볼 때는 사실 정시 규모가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 조금 안 좋더라도 수능 성적을 잘 갖춰졌을 경우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도 약 20% 정도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제 권고사안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는 이제 의무상으로 법제화까지 되었습니다. 40%까지 선발이 확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은 이제 지방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고 수능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기존에서 거의 한 20% 정도 선발 규모에서 40%까지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합격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에게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수시 전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에서 어떤 지방 소재 대학에 지원하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수, 재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약학대까지 합쳐지면서 훨씬 더 많은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약대가 정원 외까지 합쳤을 경우 한 2,000명 정도 규모가 새롭게 선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요 대학이 금년도 입시부터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선발 규모가 한 40%까지 지금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이번 입시가 대단히 유리한 어떤 입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마 대부분 주요 학원들이 반수반 아마 개강을 했을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아마 모집 정원들은 다 채웠을 거고, 주요 상위권 학원들에서는 아마 대기 수요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규모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보통 때 1학년을 이제 1학기 마친 시점에서 반수하는 학생들이 나타났다라면, 금년도에는 졸업생들이 약학 계열로 다시 좀 재도전을 한다라든지, 1학년 학생도 많지만 2, 3학년 어떤 그 9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좀 반수 대열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늘 하는 얘기인데, 7, 8, 9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끝으로 이제 수시에 대한 내신 관리는 사실 모두가 종료된 거죠. 7, 8, 9월 달에 수능은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수능의 어떤 굉장히 어떤 큰 경쟁력이 확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월 달이 이제 평가 모의고사인데, 수능 전범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적용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어떤 여름 방학 기간 때문에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고, 금년도 입시가 이제 통합 수능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어지는 첫 해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이 풀어보는 공통 과목에서 결정적인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치중한 학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금년도는 EBS 연계 방식이 또 한 7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영어는 직접적인 연계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EBS 변형된 문제들에 대한 대비라든지 킬러, 중킬러 문항에 대한 마지막 대비를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